답은 틀려도 돼요. 답은 모르겠는데요. 중3이죠. 나머지 학생. 네. 답 낸 사람 없어요? 차영이 답 냈지? 답은? 220이라 나왔는데 한번 다시 해야 돼. 좀 많이 나온 것 같아. 네. 같이 풀까 얘들아? 예. 선생님이 사실 이 문제를 왜 올려놨냐면요. 이게 센수학에 있는 문제인데 풀다 보니까는 답이 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답이 틀렸다고요. 답지가 틀렸다고요. 그래서 이제 센수학에 문의를 했더니 선생님은 답이 틀렸어 라고 정답을 냈는데 얘네들은 정답을 고치는 게 싫어가지고 문제를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문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여기를 7송이식이라고 이제 문제를 다음 회차에 바꾼다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 이건 그대로 냅둬도 우리가 다 구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냅두고 답을 고칠 거야. 센수학은 이제 다음 개편할 때는 문제를 바꾸고 답을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반대로 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집에 60번에 실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괜히 틀린 문제로 공부할까봐 얘 답지가 틀려요. 그래서 혹시 이 문제를 보실 때 이거 선생님 답지 센수학 틀렸다라고 했어? 라고 정리해 놓으세요. 그럼 이 문제의 답은 몇 개냐? 12개 되겠습니다. 예. 12개 되겠어요. 답지에는 몇 개라고 오답으로는 몇 개가 나와 있냐면 15개가 나와 있을 거예요. 답지에는 15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 문제의 답은 12개다. 그리고 문제가 이제 다음에 새로 책이 개편될 때는 여기를 바꿔가지고 답을 15개 유지하겠다라고 했지만 이 문제 되게 훌륭해서 선생님 문제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튤립, 장미, 작약이 각각 4송이씩 꽂혀있는 꽃병에서 7송이의 꽃을 꺼낼 건데 각 종류의 꽃이 적어도 1송이씩은 포함이 돼 있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튤립, 장미, 작약 적어도 1송이씩은 있어야 해. 그러므로 우리 이제 몇 송이만 더하면 됩니까? 4송이만 더하면 돼요. 맞아요. 그래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서로 다른 세 종류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송이만 더 뽑아내면 되겠구나.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4송이를 중복을 허락해서 이렇게 뽑아버렸어. 근데 이러면 튤립이 몇 개가 필요해? 5개. 근데 우리는 튤립 원래 몇 개밖에 없어? 4개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저런 경우가 들어가는데 그럼 난 여기에 빼기 3을 해야지. 자, 요 3의 의미는 뭡니까? 튤립만 몇 송이? 4송이가 되거나 혹은요 장미만 몇 송이? 4송이가 되거나 작약만 몇 송이? 4송이가 나오는 요 경우는 사실 불가능하지? 그래서 요 경우를 빼버리도록 하겠다. 결국 계산하면요 6C2-3이 돼서 6, 5, 2, 1 빼기 3 15 빼기 3 답은 10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센수학에서 여기를 7송이라고 바꿔버리게 되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안 발생해? 안 발생하니까 그냥 15가 되는 거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이런 문제 상황이 발생해서 답은 10이다 라고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다. 자, 페이지 6페이지 펴시기 바랍니다.
중복조합 문제 유형 땡땡 적어놓으세요. 방정식 부등식의 해의 개수. 방정식 부등식의 해의 개수. 방정식 부등식의 해의 개수라고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방정식이 나와 있네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7이다. 이때 문제 유형은요. 이런 식으로 나뉘어집니다. 기본 유형이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 양의 정수의 개수, x는 1 이상, y는 2 이상, z는 3 이상인 양의 정수의 개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요. 그럼 우리는 이 1번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이 x, y, z의 하나의 문자의 가치를 숫자 1이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이 녀석들을 막 몇 개를 17개만 만들어내면 되는 거지. 즉 무슨 얘기냐? x, y, z라는 녀석이 있는데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만 만들어내면 된다? 17개만 뽑아내면 된다죠. 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뭐 이런 식으로 뽑아내면 된다는 얘기야. 맞습니까? 즉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x 자리에 11, y 자리에 5, z 자리에 1을 넣었어. 뭐 이런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식을 뭐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시작! 3, h, 17 이렇게 적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런데 양의 정수의 개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양의 정수라는 건 얘네들이 최소한 한 개씩은 다 확보를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0이면 안 되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17개니까 3개 빼면 14개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이런 식으로 되겠네. 그죠? 그러므로 여기선 식을 만들면 어떤 식이 되겠습니까? 3h 17-3이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면서 푼다면 그냥 3h 14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3번도 엄청 쉽겠지? 예. x, y, z가 있어요. 뭐야? x는 1 이상, y는 2 이상, z는 3 이상. 그러므로 조건 이미 깔고 나면 전체 17개에서 몇 개가 빠진다? 6개가 빠짐으로 11개만 더 넣으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뭐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식을요 3h 17에서 1도 빼고 2도 빼고 3도 빼서 즉 3h 11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네.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래로 넘어가서 부등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등식은요. 얘는 뭐야? 10 미만이야. 우리 아까 이하라는 말이 난이도를 만들어냈습니다 라고 했죠. 이하, 이상, 미만, 초과 이런 애들은 전부 난이도를 만들어내는 애들이야. 즉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그렇구나.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0 이하야 라는 말은요. 얘네가 모두 의미 아닌 정수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는 등식으로 바꾸면 이 샬라샬라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0인 경우도 있고 샬라샬라가 1인 경우도 있고 샬라샬라가 2가 되는 경우도 있고 계속 진행해서 샬라샬라 하는 이 식이 어디까지 되겠다? 9가 되는 경우까지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그러므로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얘를 모두 다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지.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3h 0 더하기 3h1 더하기 3h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3h9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양의 정수의 개수라고 했어. 양의 정수의 개수라는 건 얘가 이미 하나씩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새로 바꾸면 항상 기준은 의미 아닌 정수의 얘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얘네들은 변형 유형이에요.
자, 그러므로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x 다시 플러스 y 다시 플러스 z 다시는 일식 다 포함하고 있는 녀석이라고 치자. 그래서 일식 빼버리면 몇 이하가 되겠습니까? 7 미만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러므로 식 이제 요 녀석을 가지고 만들면 시작 3H0 플러스 3H1 플러스 3H2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3H 6 되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요 녀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x는 1 이상, y는 2 이상, z는 3 이상. 이거 모두 다 빼치웠다 쳐. 이미 다 들어갔다고 치면 x 다시 플러스 y 다시 플러스 z는 몇 미만만 되면 되겠습니까? 4 미만만 되면 되겠죠. 6개 이미 빼치웠으니까. 그래서 식 세어봅니다. 시작! 3H0 플러스 3H1 플러스 3H2 플러스 3H4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래서 기준은 항상 뭐다? 의미 아닌 정수가 기준이고 거기에서 이제 양의 정수나 몇 이상 이런 게 나오면 그만큼 빼치우고 중복조합을 쓰는 거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과 관련된 기초적인 문제들은 되게 손쉽게 풀 수 있을 거고요. 심화 문제, 어려운 문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형된 심화 문제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방정식의 해의 개수 구하기 심화 포인트 땡땡. 의미 아닌 정수로 치환하라. 의미 아닌 정수로 치환하라. 의미 아닌 정수로 치환하라 라고 적어 놓으세요. 심화 포인트 땡땡 의미 아닌 정수로 치환하라. 그리고 의미 아닌 정수 네모 박스 치환 네모 박스 의미 아닌 정수 네모 박스 치환 네모 박스. 아이, 적지. 의미 아닌 정수로 치환하라. 의미 아닌 정수로 치환하라. 의미 아닌 정수 네모 박스 치환 네모 박스예요. 와, 변형된 어려운 문제는 치환해서 풀어야 되는구나. 근데 그 기준이 항상 누가 돼야 된다? 의미 아닌 정수를 기준으로 풀어야 되는구나. 이 녀석을 포인트로 삼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3을 만족시키는 난이도가 이런 데서 생기는구나. 홀수인 자연수 x, y, z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이 녀석이 어려운 이유는 홀수라는 전제 조건과 의미 아닌 정수가 아닌 자연수, 즉 양의 정수를 베이스로 깔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거 x, y, z 쓸 수 없다 그랬어. 치환하라고 그랬어. 우선 홀수를 나타내야 되니까 우리 이렇게 치환하겠습니다. 2x 플러스 1이라고 치환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 나올 수도 있죠. 선생님이 2x 마이너스 1이라고 치환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선생님이 하필이면 2x 플러스 1이라고 치환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 대문자 x를 의미 아닌 정수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즉 x자리에 0부터 오는 게 가능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x자리가 오면 얘는 몇부터 가능해? 1부터 해야 되지. 맞아? 근데 나는 의미 아닌 정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치환을 했던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느낌 오죠? y는 2y 플러스 1, z는 2z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드디어 식을 씁니다. 나에게 주어진 식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저 식으로 써버리게 되면 x 자리에는 2x 플러스 1, y 자리에는 2y 플러스 1, z 자리에는 2z 플러스 1. 얘가 13이야.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겠죠. 결국 2x 플러스 2y 플러스 2z는 10이야. 결국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5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오는 x, y, z는 조건이 뭡니까? 의미 아닌 정수예요. 즉 0이 나오거나 양의 정수가 나올 수 있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게임은 끝났습니다.
얘만 만족시키는 순서쌍의 개수 구하면 되니까 뭐라고 쓰면 되겠다? 3 H 5 즉 7 C 2 즉 7 6 2 1 답은 21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요.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음이 아닌 정수로 치환하라 라는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문제 여러분이 풀어볼 수 있을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153 정답입니다. 같이 풀어봐도 될까요? 네. 자, 우리요, 이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5보다 큰 정수 ABC에 대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4를 만족시키는 정수 ABC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래요. 와, 음이 아닌 정수, 즉 0이나 양수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5보다 큰 정수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런 애들도 다 포함하죠?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5보다 큰 정수래. 그러면 몇 이상인 정수라고 표현할 수 있어? 마이너스 4 이상인 정수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와, 우리는 0 이상인 정수가 필요한데 즉 음이 아닌 정수. 맞아요. 그래서 이 식을 바꿀 겁니다. 어떻게? A 플러스 4는 0 이상이야 라고 바꿀 거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음이 아닌 정수, 즉 0 이상인 정수지. 그래서 선생님이 요 식 전체를 그냥 A라고 이렇게 치환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예요. 즉 A는요 A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고 A는 당연히 음이 아닌 정수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B는 뭐가 되겠습니까? B 플러스 4. C는 뭐가 되겠습니까? C 플러스 4.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식을 가지고 주어진 식으로 변형해 보도록 할 거예요. 스몰 a는 우리 뭐라고 쓸 수 있어? A-4라고 쓸 수 있죠? 그러므로 A-4 플러스 B-4 플러스 C-4는 4. 즉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넘어가면 16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바로 이 A, B, C는 뭐다? 음이 아닌 정수라는 사실이죠. 그럼 아주 완벽합니다. 자, 이제 이 녀석을 가지고요 순서쌍의 개수 구해봅시다. 뭐라고 쓴다? 식은 3, H, 16 이렇게 쓰면 되겠죠. 2개 더하면 19, 하나 빼면 18, C, 16 대신 2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러므로 18, 17, 2, 1, 2, 9, 18, 9, 7에 63, 9, 1은 9 해서 답은 몇 나오겠습니까? 153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핵심 포인트 아시겠죠? 음이 아닌 정수로 치환하는 게 핵심입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더니 음이 아닌 내 정수, 글씨 너무 크구나. 자, 음이 아닌 내 정수 A, B, C, D에 대하여 A제곱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좀 주고 가야겠구나. A제곱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9를 만족시키는 순서쌍 A, B, C, D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얘는 아주 완벽해. 뭐 하나만 빼놓고. A제곱. A제곱. 얘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근데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 문제를 일으킨 놈이 해결책을 지니고 있다. 문제를 일으킨 놈이 해결책을 지니고 있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다 완벽한데 저 A제곱이 가시예요. 그런데 이 A라는 녀석은 어떤 조건을 가졌나 봤더니 음이 아닌 정수래. 그러면 음이 아닌 정수니까 우리는 A자리에 몇 개 안 되잖아. 음이 아닌 정수는 0, 1, 2, 3 뭐 이런 거잖아. 그냥 대입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요. 그래서 몇 개 안 되니까 대입해서 풀 거야. A자리에 몇부터 대입해? 0부터 대입해요. 자, A자리에 0이 들어가게 되면 이 식은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9를 만족시키는 순서상 되겠지. A는 0으로 고정시키고 B, C, D만 찾아내면 되니까 순서상의 개수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3, H, 9, 즉 11, C, 9니까 몇이냐? 2. 맞죠? 그래서 11, 12, 1, 55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요. 그럼 이제 나머지 너희들이 할 수 있겠네. 두 번째 A자리에 몇 넣는다? 1 넣는다. 이런 식으로 넣어서 전체 개수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답 내보십시오. 선생님은 칠판에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120이 정답입니다. 네, 모두 다 이렇게 120이 나오셨으니까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나요?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문제가 좀 어려워. 시험에 내기도 너무 좋고요. 변형 유형 너무 다양하고요. 그래서 되게 그 쉬운 문제는 솔직히 시험에 안 나옵니다. 어려운 문제만 나와요. 어려운 문제 위주로 꼼꼼하게 좀 잘 공부하셔야 돼요. 자, 함수의 개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함수의 개수는 기본 개념 플러스 다양한 변형 유형이 존재하는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읽어보자. 두 번째, 세 번째 줄 시작. 기본은 쉬우나 변형은 어렵다. 상급 문제 개발이 매우 쉽기 때문에 한 문제 한 문제 고민하며 풀어본다예요. 기본 유형은 시험에 절대 출제되지 않아요. 그 기본을 조금 더 함수의 특징을 이용해서 꼬아넣은 문제들만 나온다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도 기본 개념은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 파트를 알려면 당연히 뭘 잘 알아야 돼? 함수를 되게 잘 알아야 돼요. 함수의 특징, 위로의 함수가 뭔지, 1대1 함수가 뭔지, 1대1 대응 함수가 뭔지 이런 특징을 되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도록 하자. x는 x1, x2, x3 땡땡땡 xm이라는 원소를 가진 정의역의 집합이고
y는 y1, y2, y3 땡땡땡 yn이라는 원소를 가진 공력의 집합일 때 함수 f가 있다.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함수라는 것의 정의는 뭡니까? 각 원소에서 전부 출발, 동시 출발 금지죠. 즉 x1이 택할 수 있는 원소의 개수는 총 몇 개? n개예요. x2가 택할 수 있는 원소의 개수도 총 몇 개다? n개예요. 즉 우리는 서로 다른 몇 개의 원소에서 n개의 원소에서 중복이 허락이 되어 안 돼요. 함수에서는. 되죠?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만 뽑으면 되겠다? m개만 뽑으면 되겠다. n 파이 m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부터 우선순위를 줄 거야. x1이 뽑을 수 있는 개수는 모두 몇 개예요? n개. x2가 뽑을 수 있는 개수는 모두 몇 개예요? n-1개. 1대1 함수니까 하나씩 이제 뽑혀서 커플이 되면 걔는 더 이상 뽑을 수 없겠지. 즉 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n, p, m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m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i와 xj가 있는데 xi가 조금 더 작은 숫자고 xj가 조금 더 큰 숫자일 때 그 함수값 역시요. 작은 녀석이 작은 함수값을, 큰 녀석이 무조건 큰 함수값을 갖도록 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냐면요. 이렇게 풀 수 있어요. n, c, m이라고 풀 수 있습니다. 자, n, c, m의 뜻이 뭔데요?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m개를 뽑는 방법의 수죠. 즉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에 보이는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내가 얘네들한테 하나씩 주어질 녀석을 뽑는데 얘네들의 개수가 총 n개지. 그러므로 여기에서 몇 개만 뽑으면 돼? m개만 그냥 뽑기만 하면 돼요. 뽑은 후에 뭔 짓을 한다? 얘네들이 이렇게 x1, x2, x3 이렇게 순서대로 막 있을 거 아니야. 뽑은 후에 그냥 나는 뽑았어 이러고 탁 갖다 던지면 알아서 작은 녀석은 작은 녀석끼리, 큰 녀석은 큰 녀석끼리 커플이 돼서 쭈루루룩 배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즉 뽑아서 나는 그냥 던져버리면 돼. 뽑기만 하면 돼 라는 의미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반대되는 경우 보도록 하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면 돼? N, C, M이에요. 똑같아요. 왜? 그냥 내가 뽑아가지고 던져만 놓으면 이번엔 거꾸로 들러붙으면 되지. 얘는 나 제일 큰 놈 필요해. 얘는 나 제일 작은 놈 필요해. 이런 식으로 두두두둑 알아서 지네끼리 붙어버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할 건 M개를 뽑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3번과 똑같은데 뭐가 보입니까? 등호가 보여요. 등호가 보인다는 건 함수값이 같아져도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 된다는 얘기. 같아진다는 것은 중복을 허락한다는 얘기죠. 뭐가 되겠습니까? N, H, M이 돼요. 반대가 되는 경우도 당연히 똑같겠죠? N, H, M이 됩니다. 되겠습니까? 이것이 기본 개념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기억할 수 있겠지? 그래서 와 봤더니 순열 있고 중복 순열 있고 조합 있고 중복 조합 있고 함수의 개수는 이런 다양한 개념을 다 가지고 있구나.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간이 될까? 10페이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문제 풀어보세요.
그냥 같이 갈까? 같이 갈까요? 자, 바로 시험 문제는 전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상급 문제 개발이 엄청 쉽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구나. 근데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구나. 자, 봤더니 얘 뭐예요? 오우씨.